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23일 오후 3시 30분입니다. 오늘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는 정경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습니다. 기소된 혐의가 10개가 넘기 때문에 이 선고문을 읽는데도 시간이 많아가지고 언론사는 그때마다 이렇게 단신으로 기사를 보내는 바람에 지난 한두 시간 동안에 토막토막 기사가 쭉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15개 혐의였습니다. 15개 혐의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이 재판부가 사실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벌금 5억 원 플러스 1억 4천만 원의 추징금도 부과되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였습니다. 그동안 검찰과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 거의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국 전 법무장관을 이런 혐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무장관으로 임명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도 치명적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정권의 도덕성이 법원에 의해서 총체적으로 붕괴되는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미안한 생각, 빚진 생각은 있지만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 조국 전 장관의 이런 조국 전 장관과 부인, 조국국 전 장관과 부인의 이런 혐의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국민에게 솔직하게 사과한 적이 없음으로 해서 정경심, 조국,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정권 더불어민주당은 한통속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를 했고 그 한통속에 대한 총체적 판결이 오늘 징역 4년, 법정 구속, 벌금 5억 원 그리고 추징금 1억 4천만 원으로 일단 결산되어졌습니다. 그동안에 제기되었던 대부분이 이 자녀의 이 이력을 조작을 해가지고 입시 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핵심은 불공정성입니다. 공정하지 못하다. 이 자본주의 사회, 자유민주주의는 공정한 경쟁을 핵심으로 합니다. 그 공정성을 허무는 자가 바로 이게 대역죄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이 가장 공정한 사람들이고 가장 공정한 나라를 만들었고 이미 그것을 더 공정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는 개혁을 해야 된다.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바로 그 검찰 개혁의 칼자루를 잡은 사람으로 조국 전 장관을 임명했더랬습니다. 따라서 공정사회 실천, 검찰 개혁 이런 게 오늘 객관적 자료로 해서 총붕괴되는 날입니다. 문재인 정권 도덕성 총붕괴의 날입니다. 너무나 여러분들 지난 1년 동안 귀에 익은 사건들입니다. 이 제목만 해도 법원 정경심 미공개 정보로 펀드 투자해 2억 2천만 원 이익, 법원 조국 딸 허위 표창장 안 냈다면 의전원 탈락 가능성. 제목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정경심 재판부 7대 스펙 모두 위조 혹은 허위 작성 인정. 법원 정경심 조국과 공모해 딸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요거는 뭐냐 하면은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도 좀 관심이 많은 게 특히 이 동양대에서 표창장 받은 거, 그 다음에 조국 전 교수가 근무하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딸 조민 씨가 인턴을 하지 않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 작성해서 발급받은 거, 요게 정점이었는데, 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조 전 장관 딸 조민 씨는 인턴 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세미나 뒤풀이 활동을 위해 중간 이후에 온 것으로 확인된다. 인턴 활동에 관해서는 모두 허위인 것으로 판단된다. 조국 전 장관의 위조 사실이 인정된다. 조국 전 장관은 공익인권법센터 직원의 도움을 받아 센터장 한인섭의 확인 없이 임의로 작성 위조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위조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정 교수와 조국 전 장관과의 위조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정경심으로서는 평소 친한 한인섭 센터장에게 얻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위조 공모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뭐 당국대, 그 다음에 동양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표창장 받은 거 등등인데, 재판부는 이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관련해서는 총장 직인 등을 갖다 붙이는 등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 사건이 사실은 이 조국 전 장관의 그리고 부인의 이런 혐의에 대해서 출발점이었죠. 그 동양대의 최승예 총장이라는 분이 상당히 솔직하게 진실을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청문회에서 조국 당시 장관 후보자는 전면적으로 그런 사실을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정의 판단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총장 직인 등을 갖다 붙이는 등, 그러니까 정경심 피고인이 총장 직인 등을 갖다 붙이는 등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리고 이 밖에도 당국대, 공주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 확인서도 허위 사실이라고 봤습니다. 체험하거나 활동한 사실이 없지만은 조 전 장관 부부의 지인에게 부탁해서 확인서를 작성했다. 정경심 교수는 2013년부터 2014년 사이에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서울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하여 입학 전형 의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업무방해입니다. 이런 게. 이런 이제 재판 결과가 나왔으니까 윤석열 총장이 작심하고 수사를 진행했던 게 1년 지나서 이제 최초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참 세월이 오래 갔습니다. 그동안에 지난 1년 동안에 우리가 조국이란 이름, 정경심이란 이름, 조민이란 이름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리고 조국, 정경심, 조민 이 세 사람으로부터 국민들에게 미안하게 됐다, 요거는 사실이다 라고 인정하는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 정권 사람들은 다 우리가 조국이다, 내가 조국이다 하면서 저 서초동에 모여가지고 시위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 사진 찍힌 게 많을 겁니다. 내가 조국이다 해가지고 스스로 자랑스럽게 인증샷을 찍기도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SNS가 활발하고 이 언론이 만개한 이 세상에서는 말과 글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사진 하나 잘못 찍었다가는 평생 고생하는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 조국 씨를 왜 법무장관에 임명했느냐, 이런 무리수를 무릅쓰고 그때 법무장관으로 임명할 때 이미 수사가 전면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문회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그 장소에 다 노출이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왜 장관 임명을 강행했느냐, 바로 공수처를 입법화하고 그 다음에 검찰을 장악하기 위한
검찰 개혁을 내세워가지고 해가지고 결국은 문재인 정권에 반항하는 이 한국의 엘리트들을 장악을 해서 영구 집권으로 가겠다는 목표였죠. 더구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조국 전 장관이 사회주의자임을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회주의 혁명을 기치로 내거는 단체에서 활동을 했고 그때 이 사람이 쓴 강령 관련 논문을 보면은 레닌, 스탈린의 제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레닌주의자라고 밖에 볼 수 없는 흔적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국에서 체제를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두 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국방장관입니다. 무력으로 체제를 지킵니다. 또 한 사람은 법무장관입니다. 법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수문장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추종했던 사람, 그리고 이런 부정부패 혐의를 가지고 있던 사람을 왜 거기 굳이 앉혔느냐 하는 것은 이제 1년이 지나니까 다 드러났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어떻게 보면 희생타가 됐습니다. 그리하여 공수처를 결국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 공수처는 헌법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일종의 유령단체입니다. 반헌법단체입니다. 이 반헌법단체가 수사권을 가지고 군인, 판사, 경찰, 검사를 구속할 수도 있고 기소할 수도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군인 어떻게 현역 장교를 수사할 수 있느냐? 현역 장교를 어떻게 수사할 수 있느냐? 물론 현역 장교에 대해서는 기소권은 없고 기소권은 군 검찰에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마찬가지죠. 그걸 본다면은 이번 이 선고는 단순한 정경심 씨에 대한 선고일 뿐만 아니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선고고, 조국 전 장관 뒤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선고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결사옹위하고 있는 이 정권 전체에 대한 선고입니다. 이 정권의 본질은 극좌 운동권 정권입니다. 극좌 운동권 정권에서 극좌라는 말은 뭐냐? 계급 투쟁론을 신념으로 삼고 있는 집단이라는 뜻입니다. 계급 투쟁론은 한국의 헌법 질서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북한 노동당 정권에 대해서는 싫은 소리 한마디도 하지 않고, 요사이 코로나 백신 사태에서 자세히 보여주듯이 국민보다는 김정은을 먼저 생각하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말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세력이 지난 4년 동안 이 대한민국의 조종실에 있었다. 대한민국의 조종실에서 조종관을 잡고 있었다 하는 끔찍한 상황을 오늘 이 선고가 극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극적으로. 미국에서도 트럼프라는 이 음모론자가 나와가지고 거짓말을 해가면서 지난 4년 동안 미국을 끌고 오다가 이번 대선 때 심판을 받았는데 그래도 승복하지 않고 계속 뭐 계엄령 선포 운운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결국 판사가 나라를 지켰습니다. 판사가 수십 건의 트럼프 측 선거 불복 소송을 모조리 기각하고 결국 대법원까지 나서가지고 결말을 지었습니다. 한국의 판사, 한국의 법원도 미국의 판사와 법원처럼 이 체제를 지키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 오늘의 정경심 피고인에 대한 징역 4년, 법정 구속, 그리고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 4천만 원이라는 판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